저는 이 자리에 목회자로 오게 된 게 아니고요. 저는 남북함께 국민연합 공동대표로서 정창옥 신발여사와 함께 또 여기 우리 이동현 사무총장과 함께 통일부 앞에서 그리고 외교부 앞에서 2019년부터 2020년 그 겨울을 완전히 금식하며 또한 겨울을 보낸 그 투쟁가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민중홍 총장님께서 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제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민중홍 사무총장님께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의 멘토 이종찬이라는 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 그러니까 몇 달 전 스카이데일리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사회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반역 행위를 했던 공무원들이 다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을 해서 3급, 2급 국장들은 1급 또는 차관이 되어 있을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북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던 그 북한 청년들 그 두 사람의 영상을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 영상을 우리는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장관이라는 자도 또 어떤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죽더라도 북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그들은 간 것이다. 그들은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 일을 직접 수행한 통일부의 공무원들을 일제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승진을 시켜줬어요. 자, 여러분, 저는 공무원을 해본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상관이 너 저 사람 죽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관 명령이니까 가서 죽이자. 또는 상관이 너 저 집 털어서 가서 돈을 좀 꺼내와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관의 명령이니까 그걸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법과 양심에 어긋나면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공무원의 근무 자세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들을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 승진을 해서 지금 하나원 원장이라는 탈북민을 묶어서 돌려보내는 그 놈들이 어떻게 탈북민들을 교육해서 대한민국 땅에 정착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장으로 앉힐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기사를 스카이데일리에 내니까 일면 톱으로 한 면이 다 나갔어요. 그러자 윤석열 씨가 그걸 직접 읽었답니다. 대통령실에서. 읽고는 대노해서 장관, 차관,
1급 이상 다 사표받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미란도 그때 문체부 차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전 부처에 1급 이상 다 사직서 받아라. 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전 정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1급 이상, 곧 1급 공무원과 차관들 전부 사직서를 받아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본이 왜 우리나라의 소구장, 반도체 그 소재, 그리고 장비, 이러한 것들을 팔지 않았는지 아세요? 바로 P1 초계기 사건이죠. 그 P1 초계기 사건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일본 영해까지 도망간 것을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 3,884톤짜리 광개토 대왕함과 5,001톤 상봉호 독도함이라고도 하는 그 경비정이 아니라 완전히 함정을 보내서 1톤도 안 되는 북한 탈출한 탈북민을 잡아다가 하루 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일본 P1 초계기가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레이저를 쏘고, 그리고 끝내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하면서 반일 선동을 해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한국의 장성이 말해주는데, 한국의 장성이 자기한테 알려주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탈북민을 북한에 잡아다 보내준 거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장성이 별자리가 일본 참모총장 출신에게 정보를 줬답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도 정확히 지금 밝혀야 돼요.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문재인의 후계자인가? 아니면 이재명과 조국과 윤석열 중에 그들끼리 경쟁해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건가? 그걸 의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윤석열 씨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명확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미적거리고 있고, 아까 민주공 사무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패는 자기와 계속 대척점에 적당히 놓고 계속 끌고 가면 현 정부가 힘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적당히 때렸다 뺏었다 얼렀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씨가 문재인과 전혀 관계없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딴 길로 끌고 가려 했던 사람이 맞다 하고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수없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왔던 부정선거 문제, 또 교육 문제, 또 북한 문제,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이제 문재인 씨를 정확하게 수사하고 정말 광화문 또는 이 시청 앞에다가라도 유리다목을 만들어서라도 매일 소금밥을 먹이면서 죽는 날까지 이런 국가를 잘못
국가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했던 여적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준하는 그런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도 정확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를 오느냐고 요 근처에 오니까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어느 날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저희 초등학교에 오더니 갑자기 반장, 부반장,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앞으로가 뒤로가 하면서 너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제가 최종 남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또 여학생 선발이 돼서 박 대통령께서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방문하는데 저를 꽃을 들고 거기에 가서 화동으로 대통령께 꽃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박 대통령께 꽃을 갖다 드리고 대통령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하고 제가 이제 제가 대통령 앞에 섰다는 게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인사를 하고 딱 보니까 옆에 아이도 유경수 여사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처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영애로서 큰 영애로서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쭈삣쭈삣 삐쩍 말르시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늘색 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하죠. 근데 우리 여자친구가 꽃을 드리고 둘이 같이 차렷 경례하고 돌아서는데 대통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는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통령께서 무릎을 반쯤 꿇으면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끌어안고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께서 불과 며칠 전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나서 대외 행사를 처음 온 거예요. 그 당시 사회치 조직하는 농촌 그 청소년들 사회치 조직에 그 행사에 오셨다가 제가 이 철없는 꼬마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었겠어요. 살해 위협을 계속 받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짜들이 숨어 들어와서 정말 그 국정은 어깨를 찍어 누르고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그 품에 안겨서 대통령의 뜨거운 눈물과 그 포마드 냄새와 방금 전에까지 피셨을 것 같은 진한 담배 냄새와 숨이 막히는데 대통령께서는 저를 끌어안고 그래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통령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라는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서 지금 제가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대통령의 심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뜨거운 눈물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꿔왔던 정말 이 가난을 5,000년의 가난을 벗고 그리고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손톱만큼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믿지 마시고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바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대통령의 심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